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석입니다. 자, 오늘은 뭐라 하느냐? 보통 화면을 띄워놓고 강의를 하는데 일어학개론 중에서 일본어 한자를 읽는 4가지 방법. 니혼고노 간지오 요무 요츠노 호 이렇게 적당히 번역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이재석의 일본어 한자 사전에서도 간략히 다루긴 했는데 일단 우리는 한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긴 하지만 일본어는 한자 읽기가 4가지가 있습니다. 오, 되게 어렵죠. 우리도 한자를 읽을 때 배울 학자면 배우다 뜻과 학 소리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게 배우나? 그렇게 배우겠지. 배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학이라는 소리를 가진, 그러니까 배우다는 뜻을 읽은 거 보통 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학은 소리, 음으로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음은 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4가지 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하고 화면만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일본어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제 교재 가지고 쓰던 교재가 있습니다. 48권짜리 제가 만든 게 12년 정도를 썼는데 그거를 그대로 하자니 뭔가 안 맞아 동영상하고. 그래서 새로 편집하고 거의 본문을 다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6과까지 갔습니다. 한 달에 일주일에 한 거 정도, 한 달에 4가 정도 진행하는 페이스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걸 제가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의들이 좀 소홀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게 떠올랐어. 그래서 일본어 한자를 읽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제가 뭐 공부를 오래 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시간도 별로 없어. 게다가 나이가 드니까 에너지도 빠져. 에너지도 별로 없어. 근데 게다가 뭐가 더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머리가 좀 덜 떨어져서.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제가 좀 떨떨어져서 머리가 안 좋아. 정말 제가 머리가 좋았으면 저는 정말 큰일을 했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예전부터 유명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뭔가 뭐죠? 연예인이 되고 그래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정말 진심이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좋은 뭔가를 해서 사람들한테 저거는 이재석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야, 해준 거야라고 이렇게 뭔가 칭찬받을, 잘했어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미에서 유명해지다, 유명인이 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그게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막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 나 머리를 별로 안 좋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다는 거는 많은 걸 흡수를 잘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소홀해서 여러 가지 창조적인 걸 만들 수 있는 게 머리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공부 잘하는 게 머리 좋은 게 아니야. 서울대 가서 머리 좋은가? 그건 단순하게 암기력이 좋은 거지. 거기에서 이제 그 친구들도 이렇게 응용할 수 있고 조합하고 그리고 새로운 거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겠죠. 그래서 이런 모자란 머리도 할 게 뭐 있나 하다가 유튜버가 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 강의 상월기 상계찍기에 나오는 리처 이진과 같은 사람이라 저도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건방지지 않아요. 친구도 많아. 잘 지내요. 저는 주위 사람들하고 선생님들하고도. 근데 이렇게 뭐가 내세울 거 있어야지. 그게 있잖아요. 인심도 어디서 나온다고요? 옛날에? 요새는 그 말도 하지 않지만 인심은 곳간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이 여유롭고 평온하고 사람들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 젊은 분들 잘 모르겠다고요? 경험해 보세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 많잖아. 얼마 전에 저 일본 수업 듣는 친구 수업 거의 안 하는데 딱 한 명 합니다. 지금은 주말에 어쩌다가 한 번씩 해. 근데 차 사고가 났어. 그래서 지금 입원하고 있는데 사람만 안 다치면 되는데 뭐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것도 경험이죠. 차 사고가 났으면 보험사에 처리하고 상대방과의 이렇게 그 분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 책임이 얼마 정도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 다 감옥 갈 일만 아니면 벌금 내고 그 보험사에서 그리고 경찰에서 얘기하는 대로 똑똑 따라가 해주면 됩니다. 처음 변호사라든가 보험사 직원한테 물어보면 대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결론까지 다 났어요.
그게 뭐야? 인생의 경험이라는 얘기죠. 아니 쓸데없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가? 갑자기 그 마음에 걸려가지고 빨리 이제 회사로 들어가기를 엔지니어신데 그리고 제가 구독자가 830명이 됐습니다. 예, 한번 쭉 늘었으면 이번에 아무 이딴 거 정성되는 거는 안 늘고 이씨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유튜버 중에서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야 돼. 그냥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정보를 얻는 게 가치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가끔. 요새는 꽤 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도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맨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저 정도면 대부분 이렇게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지 않을까? 저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동영상 보면 꼭 좋아요 눌러주거든. 구독 많이 하고. 근데 보통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혹시 알아다 제가 나중에 떼돈을 벌지? 그리고 저는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일본에 관련 거, 뭐 일본어, 일본 사회, 문화, 역사, 경제, 정치가 좀 어려워서 그러지 경제도 좀 어렵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런 고전에서 근세,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저는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손오공이 되고 싶어. 이렇게 머리 뽑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머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도를 해봤거든. 그래서 또 뽑아서 후 물어봤더니 변신이 안 돼. 농담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제 썰 전치가 항상 많아. 그래서 오늘은 일본 한자리에 있는 4가지 방법. 제 뒤에 이쪽 이제 오늘 화면을 좀 크게 잡은 것 같은데 한쪽에다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의 중요한 골자는 조금 이렇게 적어놓으면서 하겠습니다. 띄워놓을게요. 편집하면 힘든데. 아이씨. 자, 일본 한자가 있으면 읽어야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아까 4가지를 했죠. 첫 번째는 소리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뜻. 예를 들면 아까 뭐였지? 배우를 하겠죠. 배우다는 뜻을 읽어야 되고 소리도 읽어야 됩니다. 일본어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그렇게 배울 때나 처음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한국어에서는. 근데 소리를 읽어야 되고 뜻을 읽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일본은 찬합 읽기라는 게 있습니다. 찬합. 주바꾸라고 해서. 주바꾸가 뭐냐면 하꾸가 상자잖아요. 주. 무거울 중 해가지고 이게 중자가 겹치다는 뜻도 있거든요. 글씨 보시면 계속 겹친 것 같잖아요. 무거울 중자. 그래서 겹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바꾸 하면 뭐냐면 겹친 상자 해가지고 찬합이 됩니다. 여러분 반찬통이 사실은 반찬이 모아지니 찬합이 아니 사실이죠. 거기 밥도 넣고 다 하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반찬 단으로 싼 거 있잖아요. 동그랗게든가 네모나게든가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단으로 싼 거. 그거를 찬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주바꾸라고 할 겁니다. 주바꾸 읽기라는 게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요토. 이건 해석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뭐냐면 나무 물통입니다. 나무 물통. 나무 물통인데 유가 따뜻한 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유 하면 따뜻한 물을 말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요. 그다음에 그리고 토라는 게 통이라는 한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이란 말은 나무로 만든 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담는 통 해가지고 그게 유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 뭐예요? 이게 다도에서 나오는 거 하는데 사도가 다도거든요. 사도. 다도에서 손님들이 추운 날 어떤 게 있냐면 손님들 찾아가잖아요. 다시로 찾아가는 거야. 초대를 받아서. 그러면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추울 때 이렇게 어떤데 이 나무로 만든 통에 주전자죠. 우리 생각하면 그게 따뜻한 물을 담아서 바깥에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뭐라면 손을 씻는 거예요. 따뜻한 물로. 그리고 좀 추우니까 일본 바닥나무 없는 거 아시죠? 그 다도에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손을 미지근한 물로 오유로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좀 씻는 거. 그런 느낌으로 청결한 느낌을 하는 거 그거를 유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토라는 어떤 뜻도 있냐면 목욕탕에 있는 나무로 만든 통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옛날 쓰던 거죠. 그것도 유토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읽기에서 유토 어떻게 해야 돼? 나무 물통? 나무 물주전자? 나무 뜨거운 물주전자? 나무 주전자? 그 정도 느낌의 해석 되게 어려운 말인 거예요. 사실은 유토라고 하긴 하지만은 그런 읽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저도 모니터를 보면서 너무 편해. 그렇긴 한데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음으로 읽기가 있습니다. 음을 소리로 읽는 거. 여러분 인생, 라이프 일본은 뭐예요? 이는 진, 생은 새이니까 새 장음 진세.
진세라고 우리가 중국 한자 사람인 날생 살생자에 인생이라고 읽잖아요. 여러분 왜 한국에서 그거를 인생이라고 읽으세요? 인생이라는 한자를 중국어 음으로 읽은 거죠. 비슷하게. 중국어 음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도 일본어 음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인생이고 일본 사람은 진세이고 비슷하죠. 한자를 그러니까 뭐예요? 기본적으로 중국어 음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음으로 읽기, 소리를 읽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일본어 한자어들의 명사어들 두 자를 대부분 두 자를 많이 이루어지니까 세 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두 글자입니다. 어휘 같은 경우는 그것을 만드는 읽기의 가장 기본적인 그 대다수는 이렇게 음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제가 세 개를 들어봤어요. 행복, 행복이란 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한자어잖아. 행복은 다행인 거고 복이 있는 거고 좋은 거고 그런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라고 읽습니다. 중국어 읽기는 저는 잘 몰라. 일본어 코, 으, 흑, 금입니다. 코 장음이니까 코 길게 코, 이렇게 읽습니다. 소리를 읽은 거죠. 그렇죠? 소리만 읽어가지고 그 무슨 뜻인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어렴풋이 다 공감을 하기 같이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선이라는 말 있습니다. 도전하다. 먼저 도전하다 뭐 할까요? 도전. 초생. 도가 초 다음에 우장음이고 세하고 응입니다. 초생. 도는 초, 선은 생입니다. 발음 그대로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전해서 싸우는 거. 그게 도전은 이 도전의 말. 도는 대드는 거. 그 챌린지하는 거. 저는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이 발음과 똑같은 발음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조센진 들어보셨어요? 초센진. 인을 징이라고 한 겁니다. 아까 인생할 때 진세라고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조선할 때 조선인은 조센징입니다. 조는 초, 선은 센. 아침 조자의 신선한 선자인데 그거를 저는 항상 옛날에 조선인, 조센인 자체는 똑같은 그때 한자 의미이기 때문에 차별하는 게 아니지만 사실 그걸 가지고 차별했잖아요. 조선인들을. 식민지 조선을 엄청나게 차별받았죠. 있는 놈만 잘난 거야. 가가지고 귀족되고 유학도 가고. 그런데 저는 이 조선 차별받은 어떻게 보면 못난 우리 조상들 나라. 근데 이 조선이라는 한자를 볼 때면 저는 초세, 챌린지, 일본말 도전, 초세 발음이 똑같거든. 그래서 초센지 하면 도전인이라고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본 가서 그렇게 생각해요. 나 도전해야지. 선생님이 맨날 책 읽으라고 우리 하나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제가 박사 3년 차에 선생님 돌아가셨습니다. 신문경서를.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가끔 부르셔 연구실로 가기 싫어. 근데 되게 좋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랑 뭔가 너무너무 편한 선생님. 그리고 내가 엄격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책을 한 권씩 읽고 오라고 했습니다. 철학책. 뭐 선생님 항상 말씀하셔. 너 이거 재석 전 재석이라고 했거든요. 전 재석이라 불러주세요. 이상하지 말고. 그래서 재석 제가 항상 부르셨습니다. 나중에 발음 잘하셔. 재석 이렇게 하셨는데 재석 이 책 읽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잠깐 얘기하고 가.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그때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그게 지금 제 어떤 힘이 된 건데 일본 관련 책은 정말 역사책이고 철학책이고 제가 일본 고전문학 공부할 이게 뭐가 있어요? 저는 근현대문학 전공한 사람인데 석사 때는 그런 거 다 읽은 게 그때입니다. 그 전에도 열심히 읽었지만 자 아무튼 이렇게 조선 도전이라는 말을 초생 이렇게 읽는 거를 음으로 읽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대부분의 한자가 그렇게 읽고 그리고 공헌하다는 공헌 코갱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코갱 이런 식으로 읽는 거를 일본어 한자 읽기 첫 번째 음으로 읽기. 우리도 한자 인생을 인생이라고 읽는 것처럼.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이제 뜻을 읽어야 돼. 보통 훈, 소리, 훈이 뜻 흠자거든요. 말씀 오른쪽에 방을 몇 내천자를 쓰는데 뜻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뜻을 읽기인데 뭐냐면 이거는 유명한 게 있어. 코이비토. 이건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이치와 마유미란 지금 할머니 돌아가셨나? 죽었다는 얘기 못 들어봤다. 그러니까 아직 살아 계실 것 같은데 제 나이보다 엄청 많지는 않을 거예요. 16살 차이도 안 날 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TV로 봤던 일본의 유명한 가수들, 배우들이 저는 예전에 저보다 나이가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 얼마 전에 막 요새 들어보면
그것밖에 안 됐어. 나랑 그러면 제가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와가 그 나이 젊지 않아. 어찌됐건 그 이치와 마이미 노래 중에서 한국에서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일본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가장 처음 듣는 일본 노래 코이비토요. 연인이여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코이 비토입니다. 코이란 말 자체가 사랑할 연자를 써가지고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히토는 사람인데 앞뒤에 합성명사가 됐기 때문에 땡땡 점점 다코 타금이 와서 코이 히토가 아니라 코이 비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연인인데 연인이잖아요. 우리는 연인을 연인이라고 읽잖아. 사랑하는 사람 풀으면 되겠지. 근데 그거를 일본어로 코이 비토로라고 뜻을 읽은 거 전부 다 명사를 이거를 훈으로 읽는다, 뜻으로 읽는다. 일본어 한자 읽기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하다 보면 뭐 어떻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소리를 읽는 거는 일본어 한자음이 한국어 음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왜? 당연히 비슷한 거예요. 왜? 중국어 음의 영향을 다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표기했을까가 다른 거예요. 그 차이만. 그래서 두 번째 어찌됐건 두 번째는 이제 뜻을 읽는다, 흔을 읽는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순수한 일본어 와고 화가 대화에서 야마토가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와고 화어라면 순수 일본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수 일본어 뜻으로 한자를 읽는 거 이게 일본어 한자 두 번째 읽기 방법입니다. 또 어떤 게 유명한 게 있냐면 이런 머리 혈자라고 알지 모르겠어요. 머리 혈자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 공차 비슷하게 쓴 글자가 있는데 화면에 띄울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머리 혈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일본어 읽기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페장음즈입니다. 페이지. 이건 페이지가 뭐였어요? 우리는 쪽이란 한국어에는 쪽이란 말이 있고 페이지란 의뢰어도 쓰고 쪽이란 말을 쓰잖아요. 우리는요. 그렇죠? 마늘 한쪽 두 쪽처럼 한쪽 두 쪽 세 쪽이라 쓰잖아요. 책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한국은 두 가지가 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 쪽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페이지를 나타내는 표현은 페이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 이런 식밖에 없습니다. 쪽이 없어요, 일본에. 근데 거기에 쓴 이 머리 혈자. 근데 한국어 요새는 그것도 일본에서 그 페이지라고 하니까 그 페이지의 의미식으로 푸는 경우도 있더라고,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런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그거를 페이지라는 이건 순수 일본어가 아니구나. 이 외래어로 그렇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표기하는 거죠. 아니다, 이거 좀 다르다.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 좀 느낌 다르긴 한데. 그리고 여러분 나쁜 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와르모노. 모노는 사람자, 놈자를 써서 모노라고 읽잖아요. 사물들 모노라고 하지만은 와르이 나쁘다. 이 형용사 제가 일본어 강독의 수업에 지난번에 한 건데 와르이 나쁘다라는 뜻하고 사람을 나타내는 모노. 그래서 와르모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악자거든요. 나쁜 자. 한자가 악자인데 그거를 뜻으로 말고 있습니다. 와르모노라고. 그래서 한자를 읽는 두 번째 방법, 뜻으로 읽는 거. 또 하나 뭐 어떤 게 있냐면 와스레모노. 와스레모노. 모노는 아까는 사람이었지만 여기는 사물 물자였습니다. 그래서 와스레를 잊을 망자니까 잊어버린 것, 잊은 것. 그래서 분실물 정도 느낌이 듭니다. 이시치부츠, 유실물, 혼시치부츠를 한번 잘 안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와스레모노, 잊어버린 것, 분실물 정도로 망물인데 그거를 그렇게 뜻으로 읽는 거. 잊은 것, 잊어버린 것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거 왜 이렇게 오래 해? 간단하게 쓰는데 그 만연체 만연체 세워라 내어라 가도록 설명을 말하는 만연체 이게 학교 수업할 때 에서 생긴 버릇 같기도 해. 논문 쓸 때도 이런 얘기 가끔 들은 적이 있는데 화나거든. 짧고 컴팩트하게 딱 전달할 수 있는 게 최고 좋긴 한데 아무튼 저는 제 스타일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스타일은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두 번째는 이 뜻을 읽는다는 거. 대표적인 거 연인이란 말을 연인이라는 소리를 안 읽고 코이비토 사랑하는 사람 식으로 읽는다는 거. 그거를 일본어 한자 읽기 두 번째 방법, 훈 뜻을 읽는 방법. 세 번째 볼까요? 이게 사실은 일본어 일어학 개론이라는 제 그 카테고리도 있잖아요. 이것도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거는 진짜 100년 동안 할 수 있어 저는. 매일매일 하는 거 말고 뭐 10년에 한 번씩요? 10번? 그런 거 말고 하여튼 되게 재밌게 하는 부분이 일어학개론 되게 재밌습니다. 일어학개론도 옛날에 유명하신 분은 지금 퇴직하셨다. 고려대학 이한서 선생님 그 일어학개론 책이 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일본 책도 좀 참조하는 부분이 보이긴 하는데 너무너무 지금 뭐 절판된 지 한참 됐겠다. 그런 책도 있는데 너무너무 즐겁게 읽었었는데 아무튼 그 중에서 이제 일본어 읽기에 음을 읽기, 훈을 읽기, 엉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엉킁이라고 그런 읽기 말고 두 가지 또 있습니다. 하나는 이건 섞는 거야. 음훈을 음으로만 읽고 훈으로만 읽고 그게 아니라 음훈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거 찬압 읽기. 찬압을 뭐랬어요? 주바꾸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중상인데 한자로 말하면 그래서 상자는 학고고 그러니까 한자로 읽긴 하나? 소라고 읽을 수 있을까? 음은 근데 이거를 학고라 뜻을 읽었어요. 근데 앞에 무거울 중자를 주라고 읽습니다. 주. 그러니까 뭐라고 읽는 거야? 소리를 읽은 거죠. 앞에 걸 주라고 소리를 읽고 뒤에를 학고 뜻을 읽은 거. 그거를 주 받고 여기 보면 요미 요무 읽다 해서 요미 동사 발생 떠는 명상이 되는 거니까 읽기가 되는 겁니다. 찬압 읽기. 한국말을 억지로 하면 그러니까 주 받고 요미 주 받고 읽기 하면 하나의 어휘에서 앞에 거를 소리를 읽고 뒤에 거를 뜻을 읽은 겁니다. 주바꾸라고 하는 건데 되게 재밌죠. 우리도 있습니다 이거. 예를 들면 좋겠는데 일본에 또 세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홍야. 제 일본어 옛날에 제가 쓰는 일본어 교재에는 그림도 막 뭐 아메흐르 홍야 그런 게 있었는데 비 내리는 책방이라서 책방 홍야입니다. 여러분 근본본자 일본은 책을 근본본자로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책 모양의 종이를 깨뚫어가는 것 좀 책이라고 하잖아. 일본은 근본 모자를 홍이라고 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책을 홍의 근본 모자 쓴 건 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 이 점에서 일본 사람들은 책이 얼마나 중요해. 근본이잖아. 홍. 우리는 책인데 책도 설명이 안 되고 책밖에 안 돼. 이렇게 종이를 해서 종이가 쭉 있고 꿰뚫어놓은 모습 모양입니다. 그게 책이. 일본은 근본 모자는 홍이라고 하는데 그럼 뭐예요? 소리를 읽은 거죠. 아까 주바코처럼 홍야 야는 집 옥자를 쓰는데 이게 일본에서 뭐뭐야 하면 무슨 가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홍야면 책가게 책방 느낌이 되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아니 거꾸로구나. 우리는 책방 하면 여러분 책은 뭐예요? 소리잖아. 책은 뜻이 아니에요. 책은 소리야. 책이라는 한자가 있어. 그게 책이야. 일본에서 사츠인데. 그리고 방은 뭐예요, 여러분? 아니다. 책방이란 말은 두 개 다 한자 소리를 읽은 거다. 그렇죠. 한자 음으로 읽은 거네요. 잘못 설명했다. 하여튼 홍야 책방이란 말 일본에서 홍은 소리를 읽고 야는 가게라는 뜻을 쓴 겁니다. 지금 제가 있는 맨 밑 1층 가게가 뭐가 있냐면 미소야라고 있습니다. 옛날 학고야라는 데도 있었어. 일본 뭐 그런 라면도 팔고 일식 음식을 파는데 학고야, 미소야, 야 전부 야를 붙였잖아요. 야는 뭐예요? 거기서 전부 다 가게를 말하는 겁니다. 일본어에서 무슨 야 하면 전부 다 가게거든요. 홍야에서 뭐라고요? 책방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앞에 건 소리, 뒤에 건 뜻으로 읽은 겁니다. 그거를 주바코요미 차나비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두 개지 예를 들면 시아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합 해보는 게 시고 합은 보통 합하다 더하다는 뜻인 거니까 여러분 모여가지고 해보는 거야. 그게 시합인 거야. 근데 읽을 때 시아이예요. 그게 시아이. 여러분 시는 시야 발음이 똑같아 한국어. 시험해야 할 때 이번 시험은 식갱이니까 해보다 테스트하는 게 시입니다. 그 소리 읽은 거죠. 험은 뭐예요? 시험이 험이 아니라 시합할 때 합은 보통 고 해가지고 장음에서 고가 되는 건데 우리는 합이고 근데 일본은 아이란 말은 합하다 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는 소리, 아이는 소리가 아니라 뜻으로 읽은 겁니다. 시아이라고. 그거를 주바코요미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해볼까요? 미카타. 내 편. 미카타. 만미자에다 방자를 쓰는데 방향인데 미. 우리말로 미잖아. 만미는 미. 발음이 똑같잖아. 일본어하고. 중국어 영어를 받아가지고. 방은
고노 까따, 소노 까따, 아노 까따, 이분, 그분, 저분 있잖아. 이쪽이란 뜻이죠. 까따란 말은. 그러니까 뜻인 거야. 그래서 미까따, 맛있는 쪽인데 억지로 하면 원래 뜻은 내 편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내 편에 맛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한 번에 찍어라도 먹어보지. 그래서 미까따는 말도 미는 만미자의 소리고 까따는 뜻이고 그런 편 쪽이라는 뜻이고 그쪽에서 내 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여기 화면이 나가겠죠. 미까 차나빌게 주바꼬음이라는 게 또 있다. 하는 거는 훈으로 있는 경우에서 앞에 거를 음으로 소리를 읽고 뒤에 있는 거를 뜻을 읽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뭐냐면 이건 해석이 정말 어려워요. 요토요미, 요토란 말은 아까 말했죠. 뜨거운 물, 따뜻해 너무 뜨거운 말 말고 따뜻한 물. 그다음에 토는 통, 우리 통을 만들다 할 때 그 통입니다. 우리는 발음은 통이고 일본 발음은 터입니다. 자, 좌변 나무 목자에다가 오른쪽 통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오른쪽이 소리 통을 가져온 거겠고 왼쪽이 나무 목자로 그런 그 통, 일본 오케라고 하는데 그의 뜻을 만드는 거죠. 형성 문자인데. 그래서 이거를 유는 뭐예요? 따뜻한 물. 이 탕자인데 뜨거운 물, 따뜻한 물 탕이라고 하잖아요. 탕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해하잖아. 설렁탕 뭐야? 설렁탕 그 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설렁탕. 하여튼 탕은 뜨거운 물이란 뜻인 거 원래. 그러니까 유는 탕의 뜻인 거죠. 그 다음에 통은 터라고 소리를 읽은 거죠. 그래서 앞에 건 뜻, 훈으로, 뒤에 건 뜻, 아니야 뒤에 건 소리, 음으로 읽는 거. 훈음 읽기가 되는. 그 훈음 읽기 하면 그럴싸해 보인다. 근데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거를 유토염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해를 해볼까요? 여러분 매실주. 일본 가도 맛있고 우리도 있잖아. 매실주 뭐가 있지? 파란 병에 들어있는 거 한국에 유명한 거 있잖아요. 매실 진짜 몇 알 들어있는 거. 그걸 우메슈라고 하죠. 매실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우메슈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메, 매화, 매실, 우메라고 하죠. 뜻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주는 우리 발음은 술주자인데 주고 소리는 일본어 소리는 슈입니다. 슈, 우메슈. 매실주가 되는 거죠. 한국말도 마찬가지잖아. 매실주자가 한자를 읽는 게 아니긴 하지만 매실주라는 그 하나의 명사는 매실은 뜻이고 주는 술이 나타내는 소리 같잖아요. 그런 느낌인 겁니다. 우메슈. 그리고 와르기와 낚았다요. 그러니까 뭐뭐는 없었어. 근데 와르기면 기는 마음 기자입니다. 일본의 기자는 기를 믿으십니까? 미친놈들이지만 일본에서 기는 뭐냐면 마음, 심정, 그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앞에 와르야 아까 했었잖아요. 나쁘다는 말 와르기 뜻이잖아. 뜻을 읽은 거잖아. 그렇죠? 나쁘다는 뜻. 나쁜 기 그래죠. 와르기 나쁜 마음 정도 아니면 악의 정도 느낌 그런 건 없었다. 와르기가 낚았다요. 와르기가 낚았다 또 뭐요? 그 친구가 어떤 식이 하지만 그 친구 나쁜 마음이 있어 그런 건 아니야 느낌식으로 앞에 거 와르이 뜻 뒤에 건 기. 잠깐만. 그렇죠? 소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기운기는 기라고 하고 일본 사람들 키라고 하고 이게 와루 키 해야 되는데 합성 명사기 때문에 와루 키가 연탁이 돼서 기가 된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여러분 오야붕, 커붕. 자, 오야붕 기질이 있는 놈이 있고 커붕 기질이 있는 놈이 있는데 오야붕. 여러분 오야붕 뭐였어요? 오야봉 하지 마 이 무식한 놈들아. 오야봉이 뭐야 이씨. 오라이 빠꾸야 이 새끼. 자, 죄송해요. 술 안 마십니다.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얼마나 저 노력하겠어요. 여러분 저기 앞에 있는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제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한다는 느낌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례하다고 생각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오야붕 들어보셨죠? 오야 일본에서 친할 친자 부모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야라고 하잖아요. 부모를. 그다음에 붕은 여러분 나눌 분자인데 분은 이해하다, 알다, 어떤 목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목 느낌이 되는 오야붕이란 말을 어떤 조직에서 오야붕 하면 부모 몫을 하는 인간을 오야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붕, 꼬붕이 아니야. 진짜 꼬붕이라 하지 마. 죽을라가. 코붕, 코부 마지막 응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응 받침입니다. 코붕 이 정도. 그러니까 코는 아이 뜻이 된 거죠. 코도모 할 때 코가 되는 거니까 아들 자자 일본어는 시입니다. 시 이렇게 돼야 되겠다 화면에서.
신데 그러면 시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뜻을 읽는 겁니다. 코라고. 뭉은 분을 그대로 일본어 발음 읽는 거. 거부. 그 뭐예요? 자식이 해당되는 몫을 하는 사람. 오야분 코붕. 이게 오야분 코붕. 오야분 코붕은 그런 의미입니다. 엄청 무거운 말이죠. 이거 장난삼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조폭놈들이 하는 거야. 일본은 오야분 코붕 아무나 하는 거구나. 그것도 웃긴 놈들이야. 어? 아, 오야분 코붕 미친 새끼들. 아이 저 그래다 되게 혼나겠다. 하여튼 그런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아까 유토요미 해가지고 앞에 거 유 소리 통 소리와 뜻으로 읽은 한자 읽기다 해서 일본은 뭐죠 나무물 주전자 그런데 이상하나 그냥 유토라고 읽으세요. 그냥 해석 안 되는 것도 사실 있어. 그럴 때는 설명을 줄을 달아서 설명해야 되는 것도 있죠. 번역하는 경우에는 번역 단물 가가지고 번역으로 이렇게 출세하는 사람이 옛날에 안정희 선생님 죽었지. 맞다. 와, 그런 것도 그 유명한 사람도 죽을 때 시대가 지나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몇 년 된 것 같아. 그분 돌아가신 것 같아. 안정효 번역의 테크닉 영어 번역하신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번역의 테크닉 책도 저 발이 어디 꽂혀 있어. 내가 옛날에 뭔가 영어 번역하는 거 그런 거 참조될까 한번 공부해본 적도 있는 거야. 책 써가지고 좋은 책이기 때문에 안 버렸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본에서 자 이런 거 어떠세요? 무지가시 어려워 하나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일본어 읽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찬압 읽기, 나무 주전자 읽기 해도 그건 재밌으라고 하는 거고 사실 일본어 개론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자를 소리를 읽는 거, 두 번째 뜻으로 읽는 거, 세 번째 뜻과 소리 합쳐서 읽는 거, 네 번째 소리와 뜻을 합쳐서 읽는 거. 아셨죠? 마지막에 세 번째 맞아 좀 헷갈리긴 했는데 뒤집어지긴 했는데 순서 친다고 하면 아무튼 일본어 한자 읽을 때 이렇게 읽는다 정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죠? 애국가 그리고 일본의 키미가요. 키미가요는 한글로 키미가요 쓰면 안 됩니다. 이상하잖아. 키미가 키미는 3월이를 꼭 그런 느낌이잖아. 옛날에 전 그런 느낌이 가졌어요. 왜 키미가요라고 그래? 천황이 세상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애국가에는 개인을 숭배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군대를 가든 축구 시합을 하든 뭐를 하든 아니면 학교 모임을 해서 지금 어느 학교 운영위원장인데 지금 왜? 자식 우리 작은 놈이 있으니까 거기서 애국가를 제창한다고 한다면 개인을 숭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자신 있게 부를 수 있고 울컥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애국가 부를 때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일본 키미가요. 천황의 세상이라는 그것도 딱 서른 한자야. 이 와카 옛날에 그거를 지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 따가지고 한 거거든. 그 작곡한 사람도 외국 놈입니다. 그 어떤 놈이냐면 대한제국 애국가 이 고종이 맨 마지막에 이 1910년 병탄 되기 전에 우리 먹혔잖아. 그 전에 만들었던 그 작곡한 놈이 똑같은 놈이야. 일본 키미가요 작곡한 놈하고 조선제국 애국가만 작곡한 놈하고 여러분 조선제국 애국가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나와 지금은 이런 세상이 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 저는. 다 나와. 옛날엔 자료 하나 찾기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국회도서관 가고 어디야 국립중앙도서관 막 찾아오고 막 그랬어 옛날에. 일본 국회도서관 가고 근대문학 자료관 막 찾아. 그게 되게 이랬잖아요. 대단한 거 하나 좀 나 대단해. 이 정도까지 다가 성의 있는 인간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전 유튜브를 옛날에 시궁 촬영해서 제가 2018년가 처음 가입한 다음에 유튜브를 안 했어요. 그때 유튜브 한 이유도 있어. 왜? 제가 네이버 다음에서 카페를 운영했었는데 거기는 사기가를 넣으면 탑재가 안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한번 들어갔던 겁니다. 2018년에. 그 다음에 안 했어. 그 다음에 나중에 작년에 유튜버가 되면서 하자 그래서 하기 시작한 건데 이 예전에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아이들을 위해서 금지해야 된다고. 내 의지와 상관없는 막 나오잖아. 저는 저는 패드 가지고 유튜브를 보거든요. TV를 안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그 영화 같은 거 좋아하니까 돈 주고 보는데
제 유튜브 화면이 깨끗해졌어 요새. 마음에 들고 좋은 것만 나오는 것 같아 생각보다. 수준도 높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봤어. 제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 저는 다 신고를 누릅니다. 아이들 보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기준이 그 정도예요. 저는 아이들이 보면 안 되는 거, 그거는 저는 무조건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추천하지 말라고, 추천하지 않으면 버튼을 항상 누르고. 그러니까 제 화면이 깨끗해진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유튜브가 깨끗해졌는 줄 알았어. 개인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수준이 높아졌어요. 유튜브가. 저번에 강의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전엔 나오시지 않는 대학 선생님들이 막 나오세요. 한국에서는 대학 선생님이라고 막 지랄하잖아. 대학 선생님이 무슨 교수는 지책일 뿐인 거지. 선생님이 하라고 그래. 제가 옛날에 어떤 일본어과 사람들은 교수님 안 합니다. 대학에서도 선생님 센세이 얼마나 좋은 말. 먼저 살아서 좀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과 선생님은 제가 선생님이 했다가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 선생님이란 말 하세요. 대학에 교수는 개코 직책까지 부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아무튼 그런 대학 선생님들도 옛날에 안 나오셨는데 다 와. 일본과 이쪽 선생님들 왜 안 나오냐, 니들 뭐 하냐, 그러고 일본과 사이 나빠졌어. 한마디를 못하고 다 꼴먹은 벙어리처럼 있었어요. 그만큼 능력도 안 됐던 거야, 어떤 사람들. 대부분. 근데 요새는 선생님이 유튜브에 나오시더라고. 되게 박수, 제가 응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강의를 들으면 얼마나 좋아. 학교에서 했던 들을 수 있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이게 왜 얘기했냐면 대한제국 애국가랑 꼭 들어보세요. 이 나라가 처망하려는 나라에도 상제의 천한 옥황상제를 말하는 거야. 하늘의 힘을 빌려서 우리 임금을 도와줘서 겨우 기껏해 낸 그 꼴이야. 이 기무가의 내용이 똑같아요. 국민을 하고 나라를 위하는 게 아니야. 그 왕놈, 저거 전주이십니다. 그쪽과 되게 가깝습니다. 네, 아무튼 정말 저는 그거는 죽을 죄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전주시들은 좋아가지고 그 거지 같은 이렇게 옛날 모습하고 나와서 하는 꼬라지 보면 지금도 열이 받았어요. 그래 나라 처망했는데도 몰라. 반성할 줄 몰라. 아무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게 간단한 걸 얘기하다가 일본 이만한 무거운 얘기 갑자기 끌고 갔네. 괜히 잘못했네. 에이씨,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짝꿍놈한테도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데 항상 얘기하다가 욕먹어서 그 사람에서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살아있는. 실패할지라도 실패해서 쪼그라들어서 비참해질지라도 그건 그거고. 그래서 사라져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절망을 했으면 큰 꿈을 꾸다가 절망을 했으면 사라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미친 듯이. 자, 여러분 화이팅! 저도 화이팅! 여러분의 힘을 입어서 화이팅 해봅시다. 오늘은 간단한 거 그래도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제 1학기론도 그러니까 분위기가 있어. 저도 강의하는 게 1학기론도 한번 조금 너무너무 재밌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딴 걸 하다 보니까 그 시선을 또 딴 쪽에 뺏겨버리면 그걸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지금 제가 찍어놓고서 편집하는 몇 개 있습니다. 재미가 없을 거야. 편집하면서 하기 싫어.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이거는 5분이면 하는 얘기를 지금 화면도 안 보여. 카메라 오랜만에 저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정도. 공부도 되면 좋고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오늘 이 1학 개론 중에서 일본어 한자를 읽는 4가지 방법 요츠노 호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皆さん お疲れ様でした. 제 다른 동영상 많이 봐주세요. 체력이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운동도 안 해. 수고하셨습니다. お疲れ様でした.